안녕하십니까 베이비 부모 비비님들. 오늘은요 노후준비 이곳에 가면 해결납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노노케어 시대가 열렸습니다. 젊으신 비비님들, 60대의 젊은 시니어가 고령 노인을 돌보는 시대란 말입니다. 노노케어. 아내에게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며 노후 적막항산을 견디고 있는 시대입니다. 적막항산. 네. 역경의 세월을 헤쳐온 만큼 존중받고 있는지 우리의 은퇴 후 30년을 과연 살맛을 누리게 될지, 앞으로 펼쳐질 100세 시대 무엇을 준비하는지 알아보는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제 친구의 이야기를 오늘도 패러디를 합니다. 저는 올해 63살입니다. 58년 개띠지요. 교사로 명퇴를 하고 그 명퇴금을 일시불로 받아서 큰애 사업자금으로 반은 떼어주고 반을 갖고 살아가는 처지가 되어 경비를 그것도 간신히 구해냈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죠. 물론 언제부터인지 저는 퇴직을 한 후부터는 자연스럽게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기도 했고, 요즘이면 된장도 콩나물국도 제법 잘 끓이는 초보 어리버리한 CF가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냉장고를 뒤져 거의 다 해놓고 아내를 깨웁니다. 그럼 아내는 몸이 무겁다, 어깨가 쑤신다며 귀찮다는 표정으로 냉장고로 핵 열고 김치통 하나, 젓갈통 한 개, 어제 먹었던 반찬을 툭툭 꺼내 놓습니다. 그런 아내, 그런 걸 본 모습이 왠지 막 서운합니다. 젊어서 느끼지 못했던 은퇴 후의 변화된 저의 자격지심인가 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아침 내내 그냥 서운해요. 쭈뼛쭈뼛 식탁에 마주 앉습니다. 아내를 잘 살핍니다. 언제부턴지 그런 집사람의 눈치를 보는 저 자세입니다. 늘 비슷하고 푸석한 얼굴로 어제와 비슷한 반찬에 또 그 모습으로 밥을 먹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릅니다. 갈찬두목이라도 구워보지. 물론 그 비싼 갈치가 먹고 싶은 게 아니고 그저 한마디씩 주거나 받자고 던진 말이지요. 갈치값이 얼만데 당신 알기나 해? 하고 톡 쏴붙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대화의 끈을 얕잘없이 끊어버리죠. 아까보다 더 서운한 마음 얹고서 출근합니다. 내 손으로 싼 도시락을 들고요. 맞교대 근무지를 위해 30분 일찍 가는 게 무언의 약속입니다. 밤샘 격일 근무라는 것이 생활 리듬도 안 맞고, 내가 하루 더 쉰다면 다른 사람이 이틀을 연속으로 근무하니까요. 정상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는 힘듭니다. 좁은 경비실 밤늦게 의지직거리는 고물 TV에 흐린 눈을 비비며 보느라면 트럼프가 어떻고 바이든이 뭐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비몽사몽으로 듣다가 자정이 넘습니다. 그때 탕탕탕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화들짝 깨어 예? 무슨 일이세요? 하며 용수철처럼 탁 튀어 문을 열어봅니다. 11층 사는 젊은 사람이네요. 경비 아저씨, 이 짐 좀 들어다 주실 수 있어요? 하는 말에 당연히 네가 해야 돼 하는 것처럼 억양이 거슬립니다. 그러나 예, 알겠습니다. 먼저 가시면 곧 따라가지요 하며 일어납니다. 경비실 오면서 참 고얀 놈, 저는 애비도 없나 하면서 배달을 하고 오면 잠이 확 깨고 나는 뒤쪽 구석진 곳에 가서 담배 한 대를 물어 허공에 대고 후 하고 내품습니다.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피울 때가 한 달이면 서너 차례 됩니다. 이렇게
소위 열받을 때요. 다행히 금년 아파트는 아닌 지정되어서인지 그거라도 들킨다면 큰일이겠지요. 이거라도 안 피면 정말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 거의 끄는 상태지만 마음이 약한지 아니면 일이 스트레스에 세게 받는지 좌우간 그런 일은 가끔 하는 세월입니다. 친구들이 제 월급 얼마인지 물어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들은 오울방으로 전액 연금을 다 넣고 상당히 많은 액수의 연금을 타며 제가 안 썰어 묻는 건지도 잘 압니다.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서 제가요 조금 올려서 말합니다. 200이 좀 안 돼? 하고 힘없이 얼버무립니다. 자존심을 세우려고 실제로는 더 많이 쉬고 오히려 너무 편하게 돈 벌어가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 라며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습니다. 퇴근 시간이 아침 7시. 저는 피곤한 몸으로 집으로 가는데 바삐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몇 년 전 저도 저들처럼 살았었는데 이제 나는 거꾸로 가는구나. 그래도 쉬러 간다는 여유로운 마음을 잠시 갖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집에 와 쓰러지듯 잠이 들지요. 스펀지에 물이 스며드는 것 같은 피로감으로요. 아내가 뭘 하는지 나도 별 관심이 없어진 게 오래됐습니다. 자존심은 살아있지요. 아들놈은 이런 저를 보고 꼰대라느니 꼬장 부린다느니 하는 말로 비하합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건만 두 아이들 중 딸내미 하나는 결혼을 시켰으나 불행 중 다행인데요. 아들놈은 40줄이 다 되었는데 결혼도 못하고 아직도 식당 일을 합니다. 사장이지요. 아니 주인이지요. 손님 만땅참 60여 명 정도, 상은 15개, 그나마 반도 안 차는 식당은 월세 내기도 빠듯합니다. 코로나로 죽을 맛이라고 아내는 온 걱정을 저에게 퍼붓습니다. 그 식당을 넣었는데 제 퇴직금 반쪽이 날아가고 지금 13년 정도 했는데도 다 날아갈 판입니다. 아내는 거기서 주방 일을 합니다. 자식 돕는다고요. 그러니 아내의 심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 아내에게 뭐 해달라는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못 내는 형편이지요. 매일 오후 2시쯤 깹니다. 물론 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 평 원룸이 크게 보일 때입니다. 혼자 끼니를 때우려던 참인데 절친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 더 형편이 안 좋습니다. 언제부턴가 나보다 잘 나간다 생각되는 친구들에겐 연락을 안 하는 이상한 버릇도 퇴직 후에 생긴 습관입니다. 자존심은 아직도 저 밑에서 막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나 봅니다. 그 친구와 해장국 한 그릇씩 시켜놓고 막걸리 한 사발에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아내며 아들놈 때문에 내 신세가 이렇게 됐네. 그렇게 시작해서 경비일도 참 더러워서 못하겠어 하면서 말입니다. 속으로는 경비마저 그만두면 난 큰일인데 그 친구에게 마저 자존심을 세우려는 것으로 그렇게 말했죠. 경비가 얼마나 멋있는 직장인데요. 그 친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레파토리는 그 친구는 수십 번도 더 들어 별 관심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죠. 그래도 자네는 어엿한 직장이라도 다니고 있지. 나는 갚아야 할 빚만 4천이 넘어 이 사람아. 먹고 살려니 빚만 더 늘어가고 결혼식이다 장례식이다 가봐야 할 곳은 많은데 빈 봉투로 갈 수는 없고 또 요즘 병까지 얻어가지고 치료받으러 다닌다네. 얼큰해서 돌아오는 길에 어엿한 직장? 어엿한 직장? 그래 맞아 어엿한 직장이야. 친구 말이 위안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 그 친구는 자식들 눈치 보며 집에 있을 수 없고 딱히 갈 데도 없고 주머니 사정도 여의치 않아 노인들이 모여 장기도 두고 술 먹고 싸우기도 하는 철교 다리 밑
밭에 가서 서성대다 집에 간답니다. 죽을 때만 기다리는 거지 뭐. 옛날에야 나이 많다고 대접받았지만 지금은 천덕꾸리 신사박이 더 돼? 하고 내뱉는 친구의 말에 마음 한쪽이 아릿해져 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패러디는요. 비비님들 구독 버튼 살짝 눌러주시고요. 네.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하게 되면 주된 생활 영역이 직장에서 가정과 지역 사이로 옮겨지게 되지요. 기존의 인간관계가 직장 동료들과 같은 공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은퇴 후에는 가족, 친구와 같은 사적인 관계를 중심으로요. 인생 후반기로 갈수록 활동 반경이 줄어드는 만큼 인간관계에서 가족의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가족관계마저 끈을 놓게 되면 더욱더 외로워지고 마침내 자기 방어적인 사나운 개처럼 으르렁대기를 좋아합니다. 시니어들이요. 집에 들어앉게 되면 평소에 알던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소원해지고 차츰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결국은 외톨이로 마음의 자리가 상실해가기 때문에 어느 책에서는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처럼 외로움과 고독의 내리막이 막 가파르게 느껴지는 것은 비단 경제적 어려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설 자리를 잃었다는 막막함, 조직에서 떨어져 나가 어떤 기여도 할 수 없다는 좌절감은 비비님들의 일상을 한층 황폐하게 만들게 됩니다. 게다가 노후의 삶을 어떻게 갖고 갈지에 대해 별다른 학습이나 고민도 없이 황혼을 맞이했고 부딪히는 상황마다 실패와 상실이 연속이었지 않습니까? 민주화도 아니었고 하라면 해라, 안 되면 대개하라, 엄청난 갑질을 참으며 견디며 살아온 인생이 은퇴 후에도 계속되는 현실이 한탄스럽다는 말씀이죠. 거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또 오고 마는 내일이 더 두렵다 라는 나훈아님의 테스야 가사 일부입니다. 왜 이리 가슴에 와 닿는지 그 노래만 나면 길을 쩡긋하고 흥을 내기도 합니다. 거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또 오고 마는 내일이 더 두렵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비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은퇴나 퇴직을 한 50대 후부터는요 어느 곳에서도 활동할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로 인해서 용돈도 공허해지고 친구 모임도 줄어들고 가정에서 소비자로 놀고 먹는다는 미안함 때문에 대화도 뜸해지고 소외되어 외로워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느 친구가요, 야 그러면 너를 장로님이라고 부르라고요. 뭐? 장로? 그래요. 장기적으로 노는 사람 하고 풋하고 웃던 말이 생각도 납니다. 비님들 답은 하나입니다. 일자리를 찾아 대한민국 어디라도 가야겠다는, 그래서 거기 가서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며 여생을 보내야 한다는 마음의 각오 단단히 하시라고요. 매스컴을 통하여 은퇴 후에 취미생활이나 여가 활동에 적극적인 분들이 소개되지만 이들은 의식주 걱정 없고 여유 있는 극히 소수의 삶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요 지루하게 소외감과 불안 속에서 우울하게 사는 현실입니다. 거의 한 70%가요. 한평생 일만 했고 가족만을 위해 희생할 줄만 알았지 자기개발과 봉사나 취미활동을 해보지 않아서 그렇게 할 줄도 모르고 용기도 없습니다. 노인복지가 국가적 화두가 됐죠. 요즘에 노인들은 정작 대한민국에서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자조석인 그 팽배한 현실입니다. 돈 많은 어르신 이외에는 모두 가볍게 취급하는 노인들의 가벼움, 가벼울 경자 경로, 이해되시죠? 존경할 경자인가? 그게 아니라
현대 노인들이 네 가지 고통은요, 신체적 질병, 정신적 고통,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 등에서 시름이 더 깊어져 가고 있는 실정임을 누구나 압니다. 특히 노인 자살은 질환, 경제적 궁핍, 고독, 상실감, 가정불화 등의 주요 원인이래요. 노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요.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진 않았지만 노년의 시간을 행복하게 누리지 못하고 그저 남아있는 명줄대로 힘겹게 버티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비비님들, 이제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하여 노인 일자리 센터, 노인 인력 개발은 그리 찾아가십시오. 또 있습니다. 인생 이무작 센터, 이건 광역 시마다 시도마다 다 있습니다. 이 모든 기관들이요, 바로 우리 베이비 부모님들을, 아니 우리 시니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플랫폼입니다. 비비님들, 언제나 빵빵하게 잘 나가시지 않을래요? 감사합니다. 비비님들, 빵빵하게 사십시오. 네.